심심할 때 들어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 픽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는 심드렁 찐수다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이자 엑기스 폭주족과 라이더 픽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폭주족님이 이제 직접 다녀오시고 내가 오늘 이 여주 이천의 맛과 멋을 풀어놓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요. 오늘 폭주족님이 준비하신 폭주족 픽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여주 이천 지역의 다양한 곳을 다녀오니까 어디를 소개를 해야 될까 다 할 수가 없는데 두 군데라니까 오늘은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해야 하나 하다가 요거 두 군데를 묶어서 함께 관광을 가시면은 구경 가시면 좋겠다 싶은 곳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릉, 두 번째는 신륵사입니다. 신륵사 저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조금 이제 농담을 섞어 얘기하면 서울에 광화문이 있다면 여주는 신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화문 광장이 있듯 신륵사 관광단지가 있고 엄청난 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영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대왕의 영릉이고요. 두 번째는 효종의 영릉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가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세종대왕이 묻혀 계신 영릉입니다. 처음에 이제 영릉은 조금 세종대왕님의 스윗한 면모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왕들은 어디에 묻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어디에 내 부인과 묻힐 수 있을지를 찾아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위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수원왕후가 먼저 세상을 뜹니다. 먼저 수원왕후를 보내는 과정도 뭐 성 밖으로 보낼 때 관이 움직이질 않고 굉장히 로맨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검증되진 않았다고 하나 그래도 세종대왕님의 로맨틱한 면들이 많이 보이는 이야기들도 숨어 있는데요. 하여튼 영릉은 근데 원래 여주에 없었습니다. 원래 세종이 이제 자신과 이제 부인이 묻힐 자리로 정한 곳은 헌릉이라는 곳 옆에 내가 여기 묻혀야겠다라고 정했는데 사실 그 자리가 풍수지리적으로는 좋은 자리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나 아니면 몇몇 풍수를 하던 직관들이 이 자리는 자손이 끊기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이제 유학자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와 예조에서는 풍수지리를 풍수를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게 조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불순한 주장이다 라면서 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영릉에 묻혔습니다. 세종이 원래 여주가 아닌 다른 자리, 처음 자리 영릉에. 그러고 나니까 세종의 맏아들인 문종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고 맞네. 문종의 외아들 단종은 세조에게 반정으로 또 죽임을 당하고 맞아요. 거기에다 또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도 20살에 요절합니다. 온갖 자손들이 지금 손이 끊기고 맏아들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불사 이 무덤 자리를 잘못 쓴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당시에 이 궁궐과 조정에 퍼졌습니다. 찐이구나. 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예종 1년에 여주 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긴 이유가 묘 자리가 안 좋아서 자리를 옮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자리에 묘를 썼을까요? 좋은 자리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묘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장한다, 이제 천장을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사유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쓰고 머리를 써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찾은 겁니다.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빨리 찾아봐라. 온갖 직관들을 불러서 애껴놓은 명당을 풀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찾은 천하의 대명당이 바로 지금 여주의 영릉이 자리한 이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조선의 10대 명당이다, 뭐 3대 명당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명당 자리에 꼭 들어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런 명당이라면 이 가치를 이미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유명했겠죠. 그렇다면 이미 그 무덤의 주인이 있었겠죠. 사실 그래서 원래 묘자리의 주인은 목은 이색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네. 고려시대. 목은 이색의 손자인 이계전 그리고 세조 시기에 우의정까지 지낸 이인손이라는 분이 자리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을 두 분을 옮기고 이 자리에 세종과 수원왕후를 이제 천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한양 바닥에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명당을 찾는다.
명당을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도는데 이제 이 자리에 아, 묻혀 있는 이계정과 이인손의 후손들은 되게 불안해할 수도 맞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야, 우리 조상님 계신 어, 묘자리를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실 거 그치. 아니에요. 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던 와중 이 이계정과 이인손의 후손들이 이 서울과 조정에 불려 나갔다고 합니다. 조정에서 이들에게 들라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딱 픽겠다. 그때야 바로 땅을 달라고 하시려나 보다라고 음.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사실 묘자리를 내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왕이니까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후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음, 음, 조정에서도 음. 이거를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뺏는 게 아니라 되게 후대하면서 되게 또 좋은 자리로 잘 음, 옮겨드리고 되게 후손들에게도 보상을 하면서 탈이 나지 음. 않도록 후하게 잘 옮겼다라는 이장의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예, 원래 묻혀 계셨던 분의 후손들이 막 이렇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나라에서 불렀을 때 묘자리에다가 뭐 나쁜 짓이라도 하나? 뭐 약간 이런 전개를 기대했는데, 착한 되게, 유학자셨군요. 그럼요. 그리고 충신한, 이제 사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이제 묘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패나 묘자리에다가 소위 말하는 나쁜 짓을 하는 거는 함부로, 굉장히 좀 이렇게 음,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예, 거는 예, 그 이런 묘자리 관련해서 사실 옛니아의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명당을 뺏는다거나 예, 예, 좀 술수를 부린다거나 막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아서 예, 예.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는데 이제 아유, 역시 아름다운 왕과 이야기입니다, 라이더님. 아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영릉의 형성 과정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요. 직접 그거 아시죠? 예, 예. 요새는 그 왕들도 별점 받는 시대여가지고 왕들도 별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예, 우리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묘마다 예, 예, 그 예. 장소의 지도에 별점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막 근데 뭐 이제 예, 예. 그걸로 이제 조선 왕들에게 별점을 매기는 그런 게 정말 많아서 이제 뭐 세종대왕 등 아까 예, 말씀하신 예. 영릉 이런 데는 막 4점 뭐 6, 7점, 8점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되게 거기에 재밌네요. 정말 최고의 왕 막 이런 거 해 놓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선조의 예, 그 예. 묘자리 예, 있잖아요. 예. 선조 그런 데는 막 별점 하나 놓고 네가 왕이냐 막 이런 그런 그 와. 웃긴 짤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있는 줄도 몰랐는데 되게 웃기네요. 네. 근데 이제 최고의 왕 별점을 5점 만점에 4.8점 세종대왕이시니까. 근데 영릉은 세종대왕님의 어떤 업적만큼도 4.8점이지만 가서 이제 구경하시고 이렇게 둘러보시기에도 4.8점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나요? 멋있습니다. 예. 일단 어. 영릉이 부지가 넓습니다. 아. 부지가 헌릉이나 설릉 같이 이제 수도권 서울 내에도 이제 이 릉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곳은 네네. 어쨌든 어떻게든 뭐 재개발도 되고 뭐 개발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깎여 나갔는데 영릉은 옛날에 거의 이제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음. 넓은 영릉에는 그 주변에 이제 영릉에서의 어떤 제사를 준비하는 시설들 음. 혹은 영릉에서 사용하는 음식을 만들거나 혹은 팔아서 관리비를 대기 위한 논밭 이런 음. 것들도 지금 어느 오 정도 볼 논밭. 수가 있습니다. 예, 논밭이 좀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을 제사에 쓰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거를 판매해서 관리비에 충당을 하기도 음. 하고 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예, 역사도 오래됐고 그렇게 넓고 하다 보면 나무랑 이런 풀 같은 게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그 사실 나무 음. 얘기하셔서 옛날에 그 능참봉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희. 뭐죠? 능참봉이 참봉이라는 아. 관직인데 이게 맨 말단 네네네. 관직이거든요, 능참봉. 네네네네. 근데 능참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실속이 없다거나 아니면 제일 하급의 이미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음. 보면은 은근히 알짜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한 게 능참봉이 네. 하는 일이 능의 관리여서 사실 능을 음.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능에 와서 술 먹은 사람이 해코지하고 이런 것보다도 나무 음. 산림 수목을 지키는 게 제일 큰 일이었대요. 왜냐면 나무 도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능에 잘 그쵸, 그쵸. 조성된 나무를 지키는 것. 특히 이제 영릉 같은 경우는 되게 음. 명당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릉에 이제 능이 있고 그 앞에 가운데 길이 있으면 좌우로 소나무들이 이렇게 쫙 능을 향해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 이제 신하들이 왕을 향해 배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되게 음. 풍수지리에서도 중요한 공간을 구성하는 나무를 만약 도굴꾼들이 훔쳐가면
되게 큰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능참봉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도 능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키는 그런 음. 일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영릉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되게 꽃도 많고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영릉을 이제 점점점 이제 능 가까이까지 가게 되면 능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땅을 높이고 그 위에 묘가 있고 그 앞에는 문석인 돌로 만든 문관, 그리고 성마 돌로 만든 말, 그리고 음. 무석인 돌로 만든 무관 등 이렇게 큼지막한 조각이 이제 능을 지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라가서 사실은 가까이서 보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그 석상들도 네.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실력자들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유네스코 음. 세계유산이라서 이 원형을 유지해야 되는 아. 이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관광 코스가 없고 삥 애둘러서 음. 약간 옆에 사이드에서 능을 볼 수 있는 갓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갓길로 올라가 보시면 아. 가까이에서 능과 석등, 뭐 문석인, 성마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크기가 되게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술성도 느껴지고 굉장히 영릉의 음. 분위기를 사뭇 살려주는 아름다운 구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릉의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보통 제사를 지낼 때 뭐 관가의 제사든 아니면 민가의 제사든 많이들 하는 게 제사할 때는 보통 제사밥을 쓰잖아요. 제사밥. 매를 쓴다 그러죠. 그런데 영릉에서 제사를 할 때는 왕실의 제사잖아요. 네. 왕실의 제사에는 밥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럼 뭘 써요? 국수를 쓴다고 합니다. 아 진짜? 왕실 제사는 제사밥이 없고 국수가 있습니다. 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왕실 제사는 그러면 종묘에서 제사 지내고 막 이럴 때도 종묘에서도 국수입니다. 와. 근데 이제 고려시대 뭐지? 기준입니다. 뭔가 고려시대 종묘에서는 국수를 드렸고요. 지금 현대 종묘 제략에서 어떤 음식을 사용하는지는 국수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는 고려 왕실에서 종묘에 제사 드릴 때는 국수를 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그 당시에 국수는 되게 귀한 거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국수를 드리는 건가? 아니면 이제 국수가 길게 이어지니까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러게요. 사실은 또 궁금하네요. 일반적인 제사와의 어떤 차이를 두기 위한 다른 차별점을 두기 와. 위한 그런 의미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 그다음 실륵사는 어떤가요? 그래서 실륵사는 이제 영릉과 가깝습니다. 이제 영릉과 금방 차 네. 타면 이제 금방 가실 수 있는데 실륵사는 영릉의 원찰입니다. 원찰. 원잘. 원찰이고 몽고하니 이제 고려 시대 때는 불교가 되게 나라의 서포트도 많이 받고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능에는 꼭 사찰이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조선 시대 때는 유교 국가로 이제 조선이 정립을 하면서 사찰을 능 바로 옆에 두는 것에 대한 경계심 공감이. 혹은 예 반감이 좀 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아주 극초기에는 능 옆에 사찰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능 바로 옆에 사찰을 두진 마라. 같은 이제 공간에 두진 말고 대신에 근처에 가까운 근거리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둔 사찰을 원찰로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영릉이 이제 여주로 이전되면서 실륵사는 영릉의 원찰이 되었고 이제 두 곳의 관계는 세트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륵사는 영릉보다도 사실은 더 오래된 곳이죠. 그래서 실륵사의 기원이 언제냐라고 말하면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제일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는 원효대사 아시죠? 원효대사. 원효대사 해골물. 예, 해골물로 유명한 원효대사가 실륵사를 창건하셨다라는 게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 진짜요? 어느 날 원효대사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지금의 실륵사 절터에 있던 연못을 가리키며 이곳에 아주 크고 신성한 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쓱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원효는 꿈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절을 지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연못이 있다 보니 연못을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고 잘 되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나 하다가 원효대사가 이걸 메꾸기 위해 7일 동안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7일 동안 부처님께 정성을 드리니까 9마리의 용이 연못에서 빠져나와 그 연못을 하루 만에 메꿀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이야기가 아까 묘를 이장하는데도 예리하게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 시설들, 특히 이 사찰의 창건 신화에 연못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용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용도 많이 나오죠. 음. 사실은 이게 음. 기존의 어떤 종교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장소들, 기존의 음. 종교적 의례를 받던 장소들을 절이 흡수하거나 혹은 아. 그 장소를 어떻게 좀 일상생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잡아먹거나, 음.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이죠. 왜냐하면은 음. 기존의 그런 종교적 에너지들이 네네네네네. 한 번에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것과의 어떤 지난한 갈등, 투쟁, 음. 기랑, 이런 과정이 이 절을 창건하는 쉽지 않은 노력의 스토리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조금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원래는 어쨌든 불교도 외래 유입된 맞습니다, 삼국시대 때 맞습니다. 유입되고 자리를 잡아갔으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맞습니다. 민속 신앙이 어쨌든 했을 텐데 연못에 뭐 절을 짓는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런 종교적인 세력 다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름 자체도 절의 이름이 이제 신륵사잖아요. 네. 이게 신은 이 신자고 륵은 제압하다 할 음. 때 제압할 륵입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신을 제압하다라기보다는 신의 힘으로 제압을 하다는 절인데요. 이것도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음.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용 혹은 용마를 음. 제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의 힘으로. 네네. 근데 사실 요 신륵사가 바로 아까 남한강 옆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남한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용 같은, 물이 상징하는 용 같은 그쵸. 존재고, 그쵸, 혹은 그쵸. 기존의 이 남한강과 이 연못에 있던 어떤 물과 용에 대한 종교적 에너지를 제압한, 그거를 확 잡아버리고 창건한 그런 절이라고도 볼 수 음.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더 자연 문화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또 남한강 음. 여기가 홍수가 많았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요 범람이나 홍수를 막기 위한 의미에서 신륵, 신의 음. 힘으로 홍수를 누르다, 범람을 음. 누르다라는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되게 저는 진짜 공감한 게 예예예. 이게 그 남한강 유역에서 범람도 많이 일어나고 홍수도 많이 일어났으면 네네. 그 남한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숭배의 대상이고 그렇죠. 공포의 종교적 에너지를 대상이었을 그죠, 그죠, 그죠. 거고 그쵸. 그러면은 거기 그 강 근처에서 뭐 풍년이나 뭐 자연재해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열렸을 거고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절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흡수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렇죠, 공감 그렇죠. 가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고게 거의 뭐 1000년도 더 전에 이제 진행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방법은 음. 그쵸, 그쵸.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력사가 네.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실력사에 보시면은 국가 지정 보물 있잖아요. 네. 국가 지정 보물이 8개가 있습니다. 8개나 있어요? 예, 국보가? 국보가 8개가 있고, 그리고 음. 경기도 문화재가 또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사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며칠 묵으면서 이렇게 감상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살필 수 있을 만큼 문화재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절이다 보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력사에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하나 이야기해 보고 싶은 보물은 바로 전탑입니다. 전탑. 전탑. 전탑이 이제 벽돌이잖아요. 그래서 네.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은 것으로 주로 이제 중국 양식인데요. 음. 실륵사에 있는 전탑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전탑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라고 해요. 아. 그런데 이 전탑이, 보통 탑은 이제 절 경내에 지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전탑은 절의 메인 빌딩 건물들 좀 바깥쪽에 강변 바로 절벽 위에 있어요. 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거기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음. 전탑이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는 걸 보고 남한강이 음. 옛날에 곡물을 바친다거나 상인들이 왔다 갔다 배를 타고 많이 이동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강을 이동하는 분들이 이 전탑을 하나의 어떤 등대나 아니면은 음. 남한강의 어떤 위치를 알려주는 자리 징표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탑이 어. 안개가 많거나 어두울 때는 절벽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뾰족 튀어나온 전탑을 보면 전탑을 보고 피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와 정말 절 안에 있는 탑이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경주 불국사에 있는 네네네. 석가탑, 다보탑 이런 것처럼 절 안에 그 약간 그 마당? 공터 같은 곳에 그죠, 이렇게 그죠, 올라와 있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절벽 바로 앞에 우뚝 솟아 그렇죠. 있어요. 그 절벽 바로 깎아진 절벽 위에 바로 있어서 굉장히 멀리서도 음. 보인다고 하고요. 날이 흐릴 때도 이게 높이 어. 솟아 있다 보니까 그 끄트머리가 보여서 절벽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한강 경치가 와, 죽이네요. 사진으로 보셨죠? 그거는 사실 조금 이제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직접 가보시면 와 네.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별적인 보물의 이야기들을 모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해설사분들이 여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그 시간을 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미리 예약이 가능하시다면 연락을 하시고 해설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륵사에 있는 여러 보물을 깊이 진짜로 즐기고 싶으면 해설사 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 정도로 좀 깊은. 보물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거의 한 3시간, 4시간씩 있습니다. 보물이 8개니까 24시간이죠. 하루 만에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력사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다른 유물이나 보물들도 음. 아름다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은 실력사의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향나무. 향나무가 이제 옛날부터 좋은 향기, 깨끗함 음. 이런 거 음. 청정함을 상징하면서 절에 많이 심었잖아요. 근데 네. 실력사에 심어진 이 향나무가 수령이 6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굉장히 오래됐구나. 크고 생명을 다할 것 같으면서도 다하지 않고 그게 아름답게 쫙 퍼져 있는 게 사진을 보시면 마치 어떤 탑같이 서 있어요, 향나무가. 그래서 영험하네요. 영험해서 이 탑들도 탑 자체도 문화유산이고 아름다움을 주지만 이 향나무도 음. 사실은 자연이 만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 좀 들어서 실력사에 가시면 여러 보물을 보시기 전에 향나무를 꼭 먼저 한번 보시고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는데 진짜 탑 같아요. 되게 정갈하고 영험한 탑 같은? 그렇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제 마지막 라이더 픽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신드렁 찐수다 여주 이천 편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픽한 이야기는 이 이천 지역의 설화 관련 사업입니다. 이게 되게 좀 뭉뚱그려서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신드렁 찐수다를 할 때 지역편을 할 때 관광지라던가 볼거리라던가 이런 거랑 좀 연계해서 픽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잡았었고 좀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픽 이야기를 뽑았는데 오늘 제가 조금 두루뭉술한 좀 이야기를 뽑은 이유는 일단은 이천이라는 이 지역이 말씀드렸다시피 신생 일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토박이로 살았던 분들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조금 이주해 오셔서 일자리 일을 이유로 이주해 오셔서 이 이천에 자리 잡고 여기에서 이제 터를 이루어서 사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구수도 계속 늘고 있고 굉장히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아니면 혹은 이천이라는 이 지역을 굉장히 노잼 도시라던가 뭐 도자기, 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다면 이 이천이라는 지역에서 옛날 이야기를 우리의 좀 무형 문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콘텐츠화하고 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놀이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걸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장소와 관계없는 조금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뽑았습니다. 관계가 왜 없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천 지역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설화 관련해서 옛 이야기 관련한 사업을 시가 주도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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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지역 문화원이 발간하는 이 지역 이야기 모음집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의 풍속이나 옛 이야기나 문화 같은 걸 이렇게 모아서 기록을 남겨놓는데 이천 지역이 1955년에 맨 처음으로 이 지역 책
지역 문화지 이런 거를 발간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른 시기인데 사실 1950년대는 우리가 한국 전쟁이 또 있기도 했고 6.25 전쟁이 있기도 했고 광복 이후로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사실 사회가 그렇게 조금 혼란스러웠잖아요. 안정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후로 이런 지역의 풍속을 조사한다던가 지역의 옛 이야기를 이제 모아서 책으로 혹은 기록으로 남긴다거나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 이천 지역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195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설화 조사 작업, 옛 이야기 조사나 풍속 관련된 조사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최근에 2022년대까지 들어서 정말 다양한 독자로 대상으로 하는 자료집, 뭐 이야기집, 동화책 이런 것들을 시가 주도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요즘 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도 조금 지역 문화원이 좀 주가 돼서 이 조사 사업을 하고 사실 이게 이렇게 이런 조사 사업을 했고 이런 책이 나왔구나를 좀 널리 알리지 못하고 '아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고 잊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천은 이런 조사 사업을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교육청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시청 이렇게 같이 세 기관이 협업을 맺어서 이야기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그거를 책으로 내고 그 책을 낸 것들을 이천 지역에 있는 초중고교에 무료로 배포를 하고 그리고 학교는 그거를 활용해서 교육의 일환으로 교과 과정의 하나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알아보기라던가 우리 지역의 이야기 조사하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연계를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픽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도 하고 뭐 책도 만들고 학교 학생들 교과 과정에도 이용하고 이러느냐를 좀 먼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천의 좀 대표적인 이야기와 그것을 어떻게 현대 콘텐츠와 현대 각색을 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 이 이천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서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는지 그 고려거란 전쟁의 서희요? 맞습니다. 아셨는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이천의 대표 인물이 바로 서희입니다. 이 서희가 이천 서씨예요. 그래서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에 대조영 귀주대 척한강창 설의 거란족 이렇게 이 역사를 빛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도 서희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서희 장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장군이 외교관 사실 아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맞아요. 이렇게 사실 장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외교관으로 할까요? 아니 그 외교부 가면은 1층에 서희가 있다 하더라고요. 한국 맞아요. 외교의 최고 네네네네네. 아웃풋 이래가지고 그러면 서희 뭐로 불러야 될까요? 서희 서희 선생님. 서희 선생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서희 선생님이 사실 이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들어온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 단판을 딱 해가지고 이런 싸움 없이 이 무력이 없이 약속을 맺어서 영토를 더 넓힌 분 아닙니까? 강동 6주 막 네네. 이렇게 여진족 축출 막 이런 것을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서희 선생님이 한국 외교의 아웃풋이라서 뭐 지금 외교부 1층에 동상이 있기도 하지만 이 조선시대 때도 어. 굉장히 서희 선생님이 유명했대요. 그래서 약간 TMI는 어. 조선시대의 만고도목이라고 네. 놀이인데요. 네네. 이 놀이가 뭐냐면 공부 좀 했다는 양반집 자제들 혹은 선비들이 네네. 뭐 자기네들끼리 모여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역사적 위인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어. 이조참판의 누구, 유명한 장수로는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조선시대니까 고려시대까지 유명한 이 역사적 인물들을 가지고 되게 그 어벤져스처럼 최강의 네네네. 그걸 꾸리는 거죠. 최고 그런데 내각을 그럴 때에도 그렇죠. 외교 담당에는 서희 선생님이었다. 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희 선생님이 외교를 담당했다. 이런 기록이 실제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 이 대한민국 외교의 최고 아웃풋인데 이 서희 선생님이 이천 출생이에요. 그래서 이천 서씨 관련해서 이 설화가
이천 지역에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이천이라는 지명과 관련한 이야기 하나가 이제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이 지역을 후백제를 좀 이렇게 탁 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나는데 하천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천 서씨 중에 한 명인 서목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건을 잘 인도해서 무사히 하천을 건너게 했다. 그래서 이거에 되게 감명을 받아서 고려의 태조가 이천이라는 지명을 이제 하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의 이천은 이섭대천이라고 해서 강을 건너가는 게 굉장히 이롭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화 때문에 뭐 이천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희의 할아버지. 서희 선생님이 워낙 이제 네임드 인물이다 보니까 서희의 아버지, 서희의 할아버지, 뭐 서희의 숙모, 서희의 숙부 막 이렇게 되게 그 이름이 남아서 막 이야기로 전해지는데요. 서희 선생님의 할아버지 성함이 서신일 선생님인데 이 서신일 선생님이 하루는 산에 갔다가 이제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서 이야 고맙다. 너한테 축복을 내려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을 내렸는데 그 복을 받고 나이 80에 서희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께서 서희의 아버지 서필 선생을 낳았고 그 서필 선생이 건강하게 자라서 손자 서희를 낳았다고. 그런 야,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거의 무슨 육룡이 나르샤도 아니고 야 만화 그 영화 같네요. 만화 영화. 그쵸. 뭐 이성계의 아버지의 아버지 6조의 막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이 이천 지역에는 서희의 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천에 서희 역사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희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물론 이 이야기도 이천의 대표 인물이자 이천의 대표 이야기인 만큼 이 이야기를 잘 각색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금 위인전은 아니고 역사 인물과 이제 이천의 옛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책, 이 이천 이야기 총서라고 해서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 이야기가 굉장히 꾸준하게 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일 선생이 축복을 받아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았다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전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소개할 이야기가 오늘의 좀 대표 메인 이야기가 될 건데요. 이게 효양산 금송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효양산이 이천에 있는 산 이름인데 옛날부터 많이 유명했던 산이래요. 이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면 중국의 황제가 한국의 이천 효양산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되게 좋다. 그걸 가진 사람은 되게 이제 재물이 많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신하를 한 명 보냅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겠어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걸려서 겨우겨우 걸어서 이 신하가 이천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도착해서 한 노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가 효양산에 가려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노인이 그 얘기를 듣고 저기 뭐 이천 장터를 넘어서 억곡다리를 건너가지고 9만 리 뜰 지나면은 효양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이천에 있는 지명이에요. 9만 리 뜰, 억곡다리 이런 것들이 네. 그때 이제 이천 지역에서 있었던 실제 다리이자 지명인데 신하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헐, 내가 이렇게 오래 걸어왔는데 9만 리를 더 걸어야 된다고? 막 억곡을 더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아, 그래서 이 신하가 너무 놀라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걷겠어 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이 귀엽네요. 효양산 쪽에 전해져요. 근데 이게 약간 아, 기본이에요. 기본 이야기. 이 이천 지역에 전해지는 기본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이천 지역에서 옛 이야기를 가지고 콘텐츠화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책으로도 만들고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각색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각색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천 군지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진흥왕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신라 진흥왕 시절에 남천 군주, 그러니까 지금의 이천시를 그때는 뭐 남천이라고 했는데 남천 군주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제사의 때에 사용했대요. 근데 이 덕분에 신라가 강해지고
매년 풍년이 드는 거예요. 당나라 황제가 이걸 뺏고 싶어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호시탐탐 이 금송아지를 노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야, 당나라 황제가 금송아지 뺏으러 올 거니까 우리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억억다리, 뭐 구만리 뜰, 보름다리 이런 것들 다리를 막 만들고 어떤 지명의 이름을 바꾸고 막 이런 준비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서 소개했던 그 기본 이야기가 뒤에 붙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중국에서 신하가 금송아지를 뺏으러 왔을 때 이걸 잘 막고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뒤에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좋은 것인가? 이제 올바르다는 게 뭐죠? 이런 올바르다라는 게 이런 각색의 방향성이 과연 좋은 쪽으로 각색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아. 문제 제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원래 이야기, 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원래 이야기는 역사적 팩트가 없던 이야기란 말이죠. 언제인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중국이고,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한국인데, 이제 이거를 각색하면서 이천군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각색하면서 누군가 작업을 하셨겠죠? 네. 그러면서 이거 분명한 역사적 팩트가 필요해라고 하면서 이제 신라시기 진흥왕 이런 거를 딱 붙이고 그러면은 아. 한국이 신라니까 중국은 당연히 당나라지 이러면서 당나라 이런 거를 딱 붙이고 그리고 이걸 뺏으러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이 중국의 어떤 그 약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거를 가져가는 거니까 이거를 잘 막기 위한 어떤 편견 지명이 뛰어난 노인을 등장시켜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전에 뭐 제천 지역에 고개를 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요즘 여러 지역에서 어떤 전설이나 옛 이야기를 발굴해서 각색하기도 하고 뭐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색하는 것이 과연 옛 이야기의 재미나 의미를 음. 살리는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음. 각색을 좋다고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재미가 없어졌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 원래 이야기에 좀 재미있는 지점이 뭐냐면 말장난이잖아요, 사실. 네네네. 이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걱다리라던가 구만리 이런 게 이제 지명이고 어떤 다리의 이름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외부에서 중국에서 온 사람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좀 웃음, 그죠, 재미, 그죠. 해프닝 이런 게 사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각색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인 그 상황이라던가 사실 중국 당나라가 이제 뭐 이 삼국시대 통일 과정이라던가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좀 어떤 끼친 영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조금 넣다 보니까 이 말장난의 재미 같은 거는 다 사라져 버리고 탐욕스러운 음. 중국의 황제와 그것을 막은 성경 지명이 있는 어떤 신령한 노인의 이야기로 이야기의 방향이 아예 바뀌어 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음.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라면 제가 이 이야기를 각색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던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역사적 이야기를 안 넣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이야기를 빼고 아예 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천의 어떤 재미있는 지명 이름이라던가 이렇게 구만리뜰 이런 것들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이런 것들 소개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실제로 이걸 듣고 뭔가 비슷하게 말장난할 수 있는 지명을 다른 도시나 뭐 다른 지역에서 찾아봐서 뭐 발표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래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를 각색해서 아이들이 조사한 그런 지명을 가지고 아이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든지 좀 이런 활동 위주의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바꿀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쑥 빠져버리고 뭔가 중국, 뭐 신라 뭐 이런 것들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뭔가 너무 어른손을 역사적인 탔네요. 너무 이야기가 어른손을 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아 이게 재밌나?' 뭔가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좀 이런 지나친 각색이라든가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라서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맛이나 이야기의 포인트를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이천 지역도 그렇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뭐 각색할 때 그런 거를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천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천 이야기 총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런 책도 만들고 이 책을 우리 고장 이천 알기 사업으로 해서 지역 문화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고 관내 도서관이나 학교에 배치하는 거는 너무 좋고요. 이렇게 협력이 잘 돼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는 진짜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제 옛 이야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저도 이제 짧게 문화원에 가서 지명이라던가 옛 이야기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못하고 단기 프로젝트 하고 책 내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 있었나? 이런 책이 나왔나?를 모를 정도로 아쉽게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천은 이게 되게 선순환되고 있어서 이 점은 좀 다른 지역에서도 좀 본받고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단점은 이제 이야기를 선정하고 그거를 각색하실 때 좀 이야기의 맛이라던가 이 이야기에서는 아이들이 혹은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 조금 재미를 느끼고 이거를 지역 문화를 알린다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각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조금 했던 지점이 네. 이 지적하는 건 되게 쉬운데 하긴 맞죠. 이거 되게 구려요. 이렇게 해서 아니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쉬운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또 방향성까지 조금 고민을 해야 지적과 거기에 대한 뭔가 제 의견이 같이 덧붙여져야 좋을 것 같아서 저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폭주정님이 잘 알아주셔서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저에게까지 또 감사를 또 하시는지 또 감사합니다. 착한 척. 아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점은 이천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고 네. 사업 많이 하고 있으니까 원래 이천이 고향이 아니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일자리 때문에 이천으로 오게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일이 조금 일자리가 안정되고 살 집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아이 계획도 세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천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아이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고향은 이천인 거잖아요. 이천에서 그죠. 나고 자라는 아이들. 지금 이천에 살고 계신 분들. 근데 그런 이천이 경기도권이고 사실 공장도 좀 많고 이천에 있으면 사실 서울로 나가서 놀기도 되게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지역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좀 떨어지기 쉬운데 이런 사업 결과물, 책 같은 거 되게 잘 나오니까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지명을 좀 찾아본다던가 실제 방문을 해본다던가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명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좀 고향에 대한 관심, 이 이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와. 박수입니다. 오늘 박수. 입이 좀 잘 풀리네요. 네. 후. 오늘 굉장히 수려하신데요? 제가 오늘 아시겠지만 제가 뭐 말 못할 컨디션 문제로 제가 오늘 입이 좀 안 풀려가지고 굉장히 좀 다운됐는데 그만큼 또 라이더님 아주 날아다니시니까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원기옥을 발사하고 이제 오늘은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말 안 하고 싶어요, 이제. 오늘 할 말 다 하셨습니다, 이제. 네. 오늘 힘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경기도, 여주, 이천 지역 각자 둘이 좀 이천과 여주를 나눠서 각 지역의 대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픽 이야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심드렁 찐수다가 이제 지역으로 이야기를 옮기면서 각 지역의 이야기들, 즐길거리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 지역을 가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알게 됐다. 좀 이렇게 느끼신다면은 저희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의 목표를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 더 새로운 지역으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심심할 때 들어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